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좌석해 주셨고 설계 담당하시는 분과 변호사님 자리에 자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응답에 관련된 서로 약속을 좀 정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것과 같은 체제로 질의응답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으시면 순차적으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으신 분은 나오셔서 마이크를 통해서 발언을 해주시고 제가 유튜브 촬영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송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서 사시는 곳 주소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고 또 이제 오늘 설명해 드렸던 우리가 현재 사업 시행인가를 접수한 이후 다음 단계에서 우리 토지동 소유자 권리자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한 설명회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질문의 내용들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이거나 또 비어, 속어, 인신공격적인 발언 이런 건 좀 삼가해 주시고 당연히 그렇게 좀 해주시죠. 그리고 반복적인 질문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진행 순서 관련해서는 질문하시는 분들을 5분씩 단락을 지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 반복적인 질문이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분이 똑같은 얘기를 어느 설명회 갔더니 8번 답변을 하신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질문을 5분씩 묶어서 질문을 받고 관련된 답변을 이제 규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답변을 드리고 또 그 외에 사업 진행 관련된 문제에 관련해서는 변호사님께서 우리 내부적인 것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설계 관련해서는 설계자가 각각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발언권을 고루 드리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분 1분 범위 내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은 그 질문 사항의 3분 범위 내에 답변을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나오셔서 주구장창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설명이 아니고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통상적인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시행 인가 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보를 드리는 장소로 기회로서 오늘 설명회가 진행이 되었었죠.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했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설명회 내용이 좀 부족했거나 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 이건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을 들으시면 한 분씩 발언권자 한 분. 또 안 계시나요? 먼저 한 분 나오셔서 먼저 발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누가 들고 있죠?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6453번지의 조수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제일 궁금해했던 거는 작년에도 왔었고 재작년에도 왔었는데 지금 제일 관건이 고도 제한을 완화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유현수 위원장님이 작년에 성남시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용역을 줬다는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텐데 조금 전에 그 설계에 대한 그 변경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시공사 결정할 때 전체 세대수가 4,183세대였었습니다. 그때가 20층 정확히 모르겠는데 25층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변경된 내용을 아까 보니까 15층으로 낮춰가지고 역시 4,148세대입니다. 그러면 거의 만 40세대 빠지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20층, 25층짜리가 15층으로 줄면서 세대수는 비슷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동간거리가 촘촘하고 어디 다른 데 또 동네 가보면 아주 그냥 촘촘하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배치 계획이
굉장히 아주 조잡하게, 뭐 조잡하다는 얘기는 좀 말씀이 좀 적어지만 좀 좋지 않은 그런, 지난번에 유원수 위원장님이 작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15층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대 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는 야, 이거 억지로 이 단지 안에 꾸겨 넣은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그게 한 가지 지금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민간 협력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해 보시면 LH공사가 있고 C공사가 있고 저희 그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런데 LH의 역할은 사업비하고 사업 관리를 하고 이주 계획도 하고, C공사가 시공비 조달 분양 책임 준공을 하고, 소유자가 토지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3번 왔는데 이 삼각관계에 있어서 LH공사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C공사는 어차피 저희하고의 계약관계가 될 수 있는데 LH공사가 과연 이 삼각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사업관리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현수 회장님 휘하에 우리 대표님들끼리 다 알아서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시행인가가 이제 제출이 됐답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지난번 회의 때 얘기 듣기로는 교통영향평가 아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단지 내 관통도로 여부, 그 다음에 고도 제한이 성남시 아까 용역 결과 이런 거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내면 이게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는 건지, 제가 이거 좀 포괄적인 설명을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세 가지 크게 질문이 있었죠. 시공사 선정 시 대비 층수는 낮아지고 세대 수는 그대로라면 배치도가 어찌 되십니까? 하는 부분과 지금 LH에서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인가를 받기 위한 제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런 요지의 질문이 있으셨네요. 또 더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저희가 질문을 5분씩을 모아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질문이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다 취합을 해서 관계자분께서 답변을 드리기로 했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협조 부탁합니다.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은 6936 박원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그 설계 전문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계 계획을 보니까 2023년 5월 달에 사전 비행 영향 검토를 했는데 거기 부동의가 나온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47개 동에서 21개 동인가 3개 동인가 부동의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동의 난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2022년도에 총회할 때에는 그 계획고가 60m를 해가지고 평지로 이렇게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23년 그 작년 하반기 정도 보니까 갑자기 그 설계가 1안, 2안, 3안을 해가지고 계획고가 50, 60, 70m 이렇게 변경된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거 바뀐 사유를 이제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22년 4월 달에 LH가 설계 시공 지침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이 설계 시공 지침서라는 건 뭐냐면 시공사들이 그 지침서를 보고 거기에 준하는 설계를 하고 입찰 제한을 하라고 하는 지침서를 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6페이지에 고도 제한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2024년도에 LH가 지급한 설계 시공 입찰 관련 공사 시방서가 있습니다. 지침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지역이 고도 제한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인정하고 6페이지에 고도 제한을 검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해서 2022년 12월 달에 우리 계획고가 60m를 해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23년도 5월 달에는 부동의가 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LH 죽은 분들 나오셨습니까? 보지 못했는데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입찰 지침서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설계를 하게 되면 입찰 지침 유의사항에 그 입찰 시공사들이 그 지침서에 맞는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입찰 후보가 될 수 있는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에는 현재의 시공사들이 입찰 참가할 자격이 없지 않나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요거 좀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분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네요.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의 질문과 아주 대동소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우리 설계 파트에서 현재까지 있었던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듯하고요. 또 LH 지침서와 입질 지침서에 따른 시공건설사의 지위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담당자가 자리에 안 계시는 중 지금 현재 조합 우리 정비사업위원회의 취지와 입장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의 요지가 하나씩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질문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답변을 우선 정리해서 먼저 드리시고 또 부족한 부분 다시 한번 질문 수렴토록 하죠.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위원회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과 설계사에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잘 들리시나요 이제는요? 아까 인사드렸던 DA 건축의 이상배 전무입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거 잠깐 말씀드리면 섞여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했었을 때는 25층은 없었고요. 20층과 최초에 제안했었을 때 25층까지는 없었고요. 20층과 17층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제안했었을 때 저희의 성남 수진 1구역은 비행안전 5구역과 6구역이 섞여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5구역과 6구역이 섞여 있는 구역이고 저희가 그 곤군과 협의를 한 4차례 또는 5차례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곤군과 사전 비행안전 평가를 받았는데 부동의가 난 이유는 좀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해발고도와 현황고도라는 게 있습니다. 해발고도는 60m를 규정을 진 거고 계획고는 저희가 공사를 한 다음에 땅을 어떻게 올리냐 낮추냐에 따라서 이 고도가 올라가는데 공구는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15층 근데 이게 20층 아까 말씀드린 20층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공구에서 얘기는 비행안전 심의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6개월 그리고 6개월 이후에 그게 심의가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1년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했던 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15층을 했었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장 비견한 예로 성남 수진이 저희보다 훨씬 일찍 갔습니다. 근데 성남 수진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15층이 넘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남 수진은 건축 시험 다시 받았어요. 저희는 건축 심의 한 번 받을 때 한 번에 통과를 했는데 성남 수진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15층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15층으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가 미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성남시의 특수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 사업 시행과 관련돼서 환경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그리고 교육 영향 평가 사전에 있는 협의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사업 시행과 접수하고 난 이후에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면 22년대 설계하실 때 왜 그럼 60m 계획부에 분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까? 60m 그때도 60m고요. 지금도 60m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저희들이 그 도면을 봤을 때 네. 50, 60, 70으로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안전 구역에 5구역과 6구역이 있는데 구역에 따라 경사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자리 자르는 게 아니고요. 저희 성남시민 같은 경우 경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5구역과 6구역의 경사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60m라는 건 15층이 그러니까 15층 이상 넘어가면 어차피 60m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경사도를 맞춰서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시설을 확인 안 하고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다 확인해서 그 부분들을 맞췄다고 말씀 계속 드리는 건데 전 지금 예, 일단은 질문과 답변에 대한 취지가 있으셨고 입찰 지침서에 대한 것도 꼼꼼히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사업 시행과 접수 중에 심의 중이라는 것으로 요지로 설명이 드렸네요. 또 지금 LH에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접수를 성남시에 해서 지금 현재 각종 영향평가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도 지금 LH는 사업 시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질문의 요지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배치도 관련해서만 짧게 좀 답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층수가 낮아지면서 세대 수는 그러니까 연면적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고요. 저희가 배치를 하면서 층수가 낮아지면서 최초에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잘리면은 용적률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세대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기존에 있는 연면적을 찾기 위해서 테라스 하우스도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그 최대한 그 기존에 있는 저희가 제안했던 면적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밀도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4천 세대가 넘어가는 단지에 뭐 20, 30대 세대가 준다고 해서 그렇게 밀도가 좁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설계자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경사지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테라스 하우스도 많이 적용을 했고 그리고 단지 도로변에도 그 단차를 이용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밀도에 대한 부분이 뭐 확연하게 좀 안 좋다 그 부분은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예, 고맙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행위죠. 그리고 또한 그 재량권이 허용되는 것은 법의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되는 기속 재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얘기를 드리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최종적인 건축 계획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서 확정적인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는 못 드린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그리고 진행 과정은 더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당 사업체의 사업성을 최고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문하시고 답변 드린 내용 외에 또 더 질문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예.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 하신 분도 좀 참여를 해주시고 마이크는 그런 순서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4862번 지사는 김경수입니다. 저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서울공항 영구 용역이 9월 달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번에 시에 갔을 때 9월 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왜 그 말이 한마디도 없이 안 나오는지 지금 나왔으면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고요. 또 누가 이명박 대통령 때 얘기를 하시던데 이명박 대통령 때 롯데에서 3천억을 내줘 가지고
활주로를 돌리라고 했는데 활주로가 왜 신흥동으로 돌게 성남시 신흥동으로 돌게 만들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 용역이 움직였던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우리 위원회 또는 설계에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활주로 방향 바꾼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도 답변을 못할 것 같네요. 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신흥 1구역 재개발 주민대표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성남시 고도제한 범시민단체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구 용역이 9월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10월쯤 중간 보고가 나올 예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연구 용역 결과값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성남시 그리고 관계 부서들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활주로 관련된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면 추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정비위원회 쪽에 여러 가지 궁금하셨던 내용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동일한 질문으로 연속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이 질문을 주셨고 또 설계사무소에서 지금 확정된 내용은 아니나 준비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린 것 같네요. 더 다른 질문, 예, 이제 한 분만 더 모시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예. 예, 질문하시고 바로 이어서 질문하세요. 예. 네, 6928번지 문동배라고 합니다. 네네. 지금 현재 그 신흥동이 경사도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계속 설명하는 거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경사도를 뭐 이용해서 용적률이나 뭐 테라스 하우스 이런 것들을 테라스를 넓혔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경사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어떻게 이 경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비근한 예로 건너편에 있는 저쪽 보면은 그 제가 거기를 지나가도 굉장히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우리 현재 이쪽 신흥동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사업 시행 인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몇 차례 총회를 거치면서 그 많은 정보를 사실 받지 못하고 총회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민 대표 회의에 좀 아쉬운 점이 이런 그 권리자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협소한 인원, 아주 좀 광범위한 의견을 좀 수렴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가실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네. 오이 구사번지에 사는 박홍양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아주 지극히 서민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궁금한 것이 신흥 2동 재개발을 한 내용을 보면 고도 제한에 걸리지 않고 29층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흥 1동은 15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어떻게 영향을 받는 것인가? 간단히 얘기하면은 입주권 한 세대당 입주권 하나를 준다고 하면은 입주할 때 입주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안 내도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설계가 어떻고 공공기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한 것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에 아주 맡겨서 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궁금한 것이 저 중동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은 옛날에 지주들은 입주를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파트 값을 더 내야 되니까.
그 낼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전부 다 예우지에서 다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은 신흥 이동은 29층까지 올리니까 업자들이 많이 이득을 보니까 그냥 입주권 하나에 한 채씩 줘도 이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15층밖에 못 올라간다니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예. 그거 다 지어놓고 그 업자들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입주권 있더라도 얼마나 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서민들만 손해 보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질문의 내용 중에서 이제 경사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련해서는 우리 설계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고요. 조합원 간의 소통의 창구에 관련해서는 우리 정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비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의 내용에서도 말씀을 올렸듯이 저희가 분양 신청을 하시게 되면 분양 신청에 대한 책자를 여러분에게 이제 다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분양 신청에 대한 배포 내용을 보시면 전체 우리 조합에서 사업을 완료했을 때 들어올 총 수익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거예요. 그것도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 상가 분양분, 또 우리가 비용적으로는 또 공사비, 세입자의 대책 비용, 또 여러 가지 각종 용역 비용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총 수입에서 이 비용을 빼면 남는 금액이 나올 것이고 그 금액을 분양 신청하신 분들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나눠 보면 그게 비례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나면 추정치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고지를 해드려요. 한번 그때 받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자료가 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합니다. 근데 다른 조합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다른 조합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조합도 그만큼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합도 그 단계가 되면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게 될 것이고 최종적인 비용 관련된 것은 관리처분총회에서 감정평가를 전제로 해서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공지하게 된다는 점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사도 부분과 조합원들의 소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짧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경사에 대한 부분 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아시다시피 저희 단지 자체가 경사도가 많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출입구에 대한 부분은 경사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차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건 그 장애인하고 어르신에 대한 부분이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그 현재 경사도를 이용하고 약간 경사된 부분은 저 연결 엘리베이터를 지금 군데군데 지금 계획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충분히 다닐 수 있고 근데 그 경사도라는 게 뭐 설계를 하면서 뭐 급경사를 넣는다든지 이런 건 절대 없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급경사를 넣고 싶어도 법적으로 또 성남시청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사도도 저희가 많이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설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오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구에 대한 부분 경사도도 경사도지만 차량에 대한 부분들도 비상차로라든지 그리고 또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지금 저희가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리되는 대로 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도를 좀 낮추게 되면요, 출입구에 대한 부분이 지정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사도를 낮추면은 주차장이 오픈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희 여기 보시면은 막 1층에 보시면은
옹벽이 굉장히 2, 3층처럼 보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높이도 중요하지만 설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휴먼 스케일이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각이 다 옹벽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듣도록 하죠. 그 소통 관련해서 부족하다고 예, 잠깐만요. 예, 기다리세요. 네, 답변하고 기회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우선 소통 관련해서 좋은 의견 주시면 오늘 설문지에 보시면 사실 오늘 사업 시행자도 왔고 좀 와 계세요. 사업 시행장도 와 있고 시공단도 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 시행자나 시공사가 사업 설명회를 하기에는 그에 따른 책임감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주민대표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고요. 이 공공 사업을 하면서 사업 설명회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주민대표회에서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드린 설문지에 주민대표회에 바라거나 사업 시행자에게 바라는 점 있으시면 내용을 좀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그 내용을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매월 1회씩 저희 주민대표회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단체 메시지로 업무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속 해왔던 부분이긴 한데요. 좀 더 미흡하다고 하면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매달 업무 보고를 진행해 드릴 것이고 또한 사업 소식지가 저희가 그동안 자주 못 나갔죠. 지면으로 좀 받아보시고 싶을 텐데요. 오늘 이 사업 설명의 내용을 저희가 유튜브로 영상 제작을 해서 못 오신 분들 또 왔어도 또 잊어먹으실 거예요. 저희가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그 유튜브 URL을 계속 보내드릴 계획이 있고 네, 밴드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지를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나머지 좀 중요한 부분들은 그 내용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선생님 마지막 한 분만 이야기 듣고 저희가 대관 시간이 다 되어서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4640 박명용입니다. 저는 우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돈 문제 가지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자, 오늘 이 설명회는 사업 아니, 설명에 관련된 보세요. 내용이니까요. 거기 가로막지 마세요. 자, 잠깐만요. 자, 이 분위기를 그 선생님께서 이거 아니고 이거는 선생님, 우리 우리 설명에 문제요. 관련된 얘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자리하고 어울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좀 진정 좀 해주시죠. 하지 마세요. 정비사업위원회로 오셔서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얘기하시죠. 오늘은 사업 이보세요. 시행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드리기로 지금 했고 질문하라고 그 설명에 했지 진행한 않습니까? 겁니다. 자, 선생님 좀 진정 좀 해주세요. 이 설명의 전체 그 틀이 지금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내용과는 좀 별건이어서 오늘 사업 설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질문받고 사업-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내용이 절차적인 소유자의 부분과 사업이라고. 절차적인 돈 부분과 문제, 설계에 돈.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돈 돈. 얘기는 다음 관리처분 통해서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돈이란 자, 제대로 좀 써야 될 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제대로 써야지.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들어가세요. 어릴 때대로 써야지. 들어가세요. 저희가 대관 시간이 지금 이제 이미 이제 사회자님, 추가하고 잠시만요. 있는데요. 자, 아니, 자, 들어가세요, 장례- 선생님도. 우리 자, 들어가세요. 바보입니까 우리가? 자, 선생님도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선생님도. 잠시만 장례 정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 들어가세요. 좀 들어가세요. 자,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 간략하게 들어가세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회의 설명회가 선생님을 위한 자리 아니에요. 전체 주민을 위한 설명회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저 이렇게 계속 소리 지르시면 답변을 못 해드립니다.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 앉으세요. 네, 제가 답변을 아니, 해드리려고 자,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되는 거를 질문하시고 해야 관련된 됩니다. 답변 다 드렸어요. 그 말을 못하게 했던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말을 우리는 말이 돼야 됩니다. 말이 안 되면은 우리는 전부 다 귀머거리요.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이게 떴다. 벙어리입니다. 부터.
말을 하면은 그 그 장례가 말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장례를 여보세요? 좀 정숙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저희가 이런 설명회를 진행할 때 난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설명회에 이런 소속이 다 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오셔서 사업 진행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셔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기하로 해서 우리가 당하고 다른 있어요, 이야기 지금.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분위기가 정말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시까지 설명회를 2시간 동안 진행하기로 했고 우리는- 지금 대관 시간이 많이 지금 우리는 추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우와 지금 선의와 그리고 정의와 지금 경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확실과 내용은 문 열려 있어요. 오셔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요구합니다. 자, 위원장님 마지막 그 말씀하시고 설명회는 오늘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실로 오세요. 이거는요. 저는 답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장례 여러 정숙이 안 되므로 앞에 답변을 못 계신 드리겠습니다. 분께서 위원장과 소유자들과의 관계를 절단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요. 설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업 시행에 대해서 질문이 자,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주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리하시죠. 자, 잠시만 장례 정숙 좀 해주세요. 지금 기투입비는 많다는 분도 계시고 적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다 각자의 견해가 다릅니다. 그 여러분들과 오늘 기투입비를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다만 기투입비에 관해서는 여러분 운영 규정을 보시면 잠시만요. 제 운영 규정 21조 4항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4항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운영 규정이 인준되기 전에 시행한 현영업체에 선정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이 규정이 인준되면 추인받으러 본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현재 기투입비 관련해서는 용역업체와 주민대표회의, LH 간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자의 견해가 다를 때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판사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옳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나머지 질문들은 주민대표회의로 질의서 작성을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질문하는데 자, 맞고 마이크 그러면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아, 저희가 이 설명회를 드린 위에 서 이유는 있는 저희가 위원장입니까? 사업 시행인가 아니죠,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것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향후 감정평가와 분양 신청에 대한 준비를 하십사 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해서 진행을 했던 내용이고 지금 현재 그 외에 또 질문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궁금증 해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잠깐만 오세요.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참석해 주신 분들 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